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화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화교라는 집단은 한반도 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기원은 이모군란 당시 이를 진압하러 청나라군을 따라 조선에 들어온 청국상인 40여 명이 조선에 눌러 앉았는데, 이를 한국 화교의 기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후 1885년 청과 조선이 맺은 무역 규약으로 청나라의 상인들이 대거 조선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들은 부유계층이 많아 조선 사회에서 힘이 막강했죠. 중국 상인들의 장사 수완은 알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조선,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때 화교 사회는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 시대에는 청일전쟁의 패배와 일본 제국이 한반도 거주 화교를 적대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닦아놓은 기반을 잃었고, 일제는 1920년대에 화교들이 장악한 모시와 비단 등에 대폭 관세를 때렸고, 경제력이 막강하고 사업 수완이 있었던 화교들에게 일부러 제동을 걸었죠. 이후 1930년대에는 일명 만보산 사건,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과 중국인 농민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자 일본은 화교 배척 정책을 폈고, 이후 일어난 만주 사변으로 제조선 화교의 상당수가 일제를 피해 중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이 되면서 화교들은 큰 이득을 얻습니다. 미군정 자체가 자유무역을 허가했고, 당시 일본이 무역을 하지 못하게 미국이 막던 시절이라 많은 부분을 중국과 홍콩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그 네트워크를 한반도 내 화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6.25 전쟁과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한반도 내 화교들은 그 네트워크를 잃고 위기에 빠졌죠. 또한 전쟁이 터지기 직전 이승만 정부는 1949년 외국인의 입국 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 대한민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 또는 경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한국 입국을 금지시켜서 추가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입국이 상당히 까다로웠던 데다가 수입 할당 제도와 외국환 취급 규칙을 만들어 화교 무역업자들을 견제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아예 화교 배척 정책을 시행했고, 1961년 외국인 토지법을 공표하며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했습니다. 1968년 개정된 이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 거주용 200평, 상업용 50평 이상 가질 수 없게 제한했고, 사실 이 당시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화교였습니다. 또한 두 차례 화폐 개혁을 실시해 주로 현찰을 관리하던 화교들은 극심한 피해를 보았고, 박정희 정권 하에서 화교들은 여러 제한 때문에 주로 요식업 사업에 종사했는데, 짜장면까지 국가가 나서서 값을 올릴 수 없게 동결시켰죠. 박정희는 진짜 화교를 철저하게 배척한 인물로, 화교들은 부동산을 매매 거래할 수도 없게 제한해버렸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할부로 살 수 없게 만들었고, 아예 화교들이 장악했던 중국집 원재료 공장들의 허가를 취소해 국산 기업들이 대체하도록 하기까지 했고, 취업에서도 제한이 있어서 대한민국 내 화교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죠. 사실 일제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화교 배척 정책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주로 중화민국 출신 화교들의 2세, 3세들도 대한민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데에 한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현 한성 화교 협회장은 한국 내 화교를 부모만 셋을 둔 고아라는 비유를 했는데, 이게 바로 한국 화교의 정체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적을 둔 중화민국이 자신의 어머니라면 본래 본적과 고향이 있는 중국의 아버지고, 실제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양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이러한 제한이 사실상 거의 다 풀립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규정을 철폐했고, 외국인 토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외국 법인은 용도 및 면적에 제한 없이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 개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땅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도 신고만 해도 되도록 바뀌었죠. 2002년에는 영주거주 비자, 일명 F5 제도가 생겨 이때부터 조선족이 마구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거주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했고, 외국인 등록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은 화교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한국 체류 3년 이상의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했고, 2006년 5월 지방선거는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내 화교들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 외국인 노인들도 대한민국 노인과 똑같이 지하철 요금 면제 혜택을 받았고, 건강보험 가입 등 모든 혜택이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구화교라는 대만, 중화민국 출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들어온 신화교, 현 시점 중국 국적자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한 외국인 참정권은 우리는 시행하고 있지만 당연히 중국 내 한국인 영주권자들은 투표권이 없으며 이는 일본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일본인 영주권자들은 한국 내에서 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2023년 기준 투표권이 있는 중국 국적 외국인 16만 명 중 80%가 넘는 13만 명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직장에 들어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지만 중국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중국인 국적자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액은 2022년 기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또 한국인은 중국 내에서 거주할 주택 하나를 소유할 수 있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 구입 제한이 없으며 매입 자금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외교의 기본인 상호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죠. 또한 13만이 넘는 중국 국적자들은 이제 선거에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문제는 화교라는 계층이 아시아의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것처럼 어느 나라를 가든 자신들만의 독특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현 시점에 중국과 직접적인 전쟁을 벌였던 나라이기도 하고 중국과 바로 인접해 있으며 한반도 자체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전초 기지이면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국가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대놓고 적일 때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화교가 팽창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틀어막아 버렸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화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적이란 그냥 법적 장치일 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 흑백 요리사에도 출연한 중식의 거장 여경래 같은 사람은 중화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화교입니다. 국적이라는 거는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교라는 계층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굳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대한민국 자국민과 사실상 동등해졌고 대학 입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완전히 유리한 전형이 있는 등 포기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도 많아졌죠. 물론 대한민국 법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히 화교를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그 혜택을 보는 계층은 압도적으로 화교들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빠르게 발전했고 한국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이나 단순히 문화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친중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 역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과거와 같이 아예 배척을 하는 정책을 펴기는 어렵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진정으로 챙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저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내 정식 화교협회는 36개이고 결속된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화교 학교가 1902년에 설립되었고 대한민국 내에 4개의 화교 중학교와 26개의 화교 소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대동초등학교는 중국계 신입생 비중이 100%를 기록했고 각각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영림초등학교, 영일초등학교는 중국계 신입생 비중이 50%를 넘겼죠. 아무리 각 국가들의 국제화가 세계적 추세라지만 저는 국가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그들이 아시아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들이 정착한 지역의 문화나 관습과 쉽게 융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착하는 유대인과는 다르게 모국 자체가 대한민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국가이며 문화와 역사적으로도 항상 충돌하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한 10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